나를 말하고 암을 말하다. I am talking, I'm talking.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남긴 송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이 저만큼 도망갑니다. 바로 이 순간을 낚아채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는 어찌할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시인은 과거와 미래에 얽혀 지금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암토킹과 함께 현재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암토킹의 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암토킹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6월이라 그런지 확실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벌써 여름이 왔다는 걸 조금씩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름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카르페 디엠을 이야기하며 암토킹 문을 열었는데요. 그 주인공,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누군가의 삶, 능력, 조건, 환경 등 현재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살아오면서 그런 기억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면 정말 대단한 거겠죠? 이때 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후회와 좌절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룬 것들이 한때 부러워했던 대상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즐기며 크고 작은 성취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을 먼저 충분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암토킹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석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았는데요. 특히 입원을 앞두신 환우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암토킹 최초의 의료진 게스트 수호천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안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수호천사입니다. 네, 수호천사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토킹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암 환우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도 정말 천사시네요. 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의료진분들 덕분에 우리 암 경험자분들께서도 더욱 힘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병동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혹시 주로 어떤 질환의 환우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저희 병동은 주로 간담체 암 환우분들이 많이 입원하세요. 간암이나 췌장암 환우분들인데요. 보통 확진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하러 입원하시거나 암 치료를 위한 시술 혹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러 입원하는 환자분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쉬운 암은 없다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파트에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안병동 간호사 선생님 모신 만큼 병원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 받으시고 입원하시기 전에 혹은 지금 치료받으시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꿀팁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시부터 가볼까요? 처음 입원하시는 분들, 특히 주변 지인이나 가족 중에 입원 경험이 없으시는 분들은 이제 입원 전에 급히 환우의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 많이 물어보시죠. 입원 어떻게 하냐, 뭘 가져가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현직 간호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입원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입원은요, 응급실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외래를 거쳐서 오시게 되는 경우인데요. 외래에서 담당 교수님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입원장을 발행을 해주세요. 이 입원장을 가지고 입원 예약 파트에 가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예약을 하시고 병실 자리가 나면 순차적으로 원무과에서 입원하라는 연락이 올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입원 예약을 하고 병실에 자리가 없어서 한 3일 정도 나중에 연락이 와서 입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대학병원 특성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뿐더러 병상도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원이 미뤄지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음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방에서도 그럼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일단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동에 올라오게 되면 간호사가 환자분들에게 과거 병력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 거고, 혈압 같은 활력 징후 측정이나 키 몸무게 같은 전반적인 신체 검진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제 입원할 때 챙겨가면 좋은 거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꼭 챙겨가야 된다던가? 우선 간호사 입장에선 타병원 약, 평소 입원하신 병원에서 처방받고 드셨던 약 상관없이 현재 환자분이 드시는 약을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처방전도 있다면 같이요. 상황에 따라서 시술 전에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입원할 때 제대로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 혈압약 같은 거를 드시고 계시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가져와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평소 침구에 좀 민감하시다면 개인용 베개나 이불을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제공되는 베개 크기가 되게 일정하기 때문에 너무 높거나 낮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입원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실 텐데 친구까지 불편하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입원하면 보통 검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환우분들마다 또 질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떤 검사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환자분마다 달라서 일반화하긴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입원하면 기본적인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항암하러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경우 백혈구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항암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백혈구 수치를 보기 위험도 있고 아니면 빈혈 수치나 혈소판 수치가 낮을 경우에는 수혈을 먼저 하고 항암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런 혈액 검사는 혹시 결과가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나요? 보통 혈액이 검사실에 전달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나오네요. 2시간 정도면 검사실 선생님들도 무척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입원의 목적은 많겠지만 보통 그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입원 기간은 입원 목적에 따라 혹은 치료 중인 항암화학요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췌장암 항암의 경우에는 2박 3일 혹은 1박 2일인 경우도 있고 시술 목적인 경우에 부작용이 없다면 보통 2박 3일 정도 계시게 돼요. 근데 만약에 시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발열이 발생하거나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입원 기간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 부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그럼 혹시 그 입원 중에 외출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해요. 가능하군요. 우리 청취자분들 입원 중에 정말 꼭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한번 요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오케이를 해주시나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오케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은 그 병동이 좀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찍고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면회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점 같은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자분 컨디션이 좋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꼭 상주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혼자 계실 수 없는 컨디션이라면 보호자 한 분은 꼭 계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의료진이 병동에 상주한다곤 하지만 많은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한 환자 옆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면회 오실 때 가끔 꽃을 사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환자를 위한 거라곤 하지만 병원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 위험도 있고 해서 꽃 반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꽃은 사가본 적이 없긴 한데 드라마 보면 과일 말고도 꽃을 되게 많이 선물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반입이 제한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면역력이 정상 수치 이하로 많이 저하된 상태여서 역격리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면회는 제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음식도 병원에서 나오는 적윤식으로 드셔야 하는데 면회에 오게 되면은 외부 음식도 드시게 될 거고 외부 접촉이 잦으면 그만큼 감염 우려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쵸. 면회 와줬는데 또 그냥 가라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나 생각해준다고 뭐 먹을 거는 사왔고. 이게 거절도 되게 큰 스트레스잖아요. 요 방송 들으시고 면회 가실 일 있으시면 환우분이 면역이 떨어지진 않았나 한 번씩 물어봐 주시는 센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암하러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술이나 시술 관련해서도 많이 입원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주의사항 있을까요? 시술이나 수술은 너무 다양하고 또 시술마다 주의사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술 전이나 후에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사항이나 준비사항을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알려주실 때 보호자분 같이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자서 들으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이러라고 했던가 저러라고 했던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불러서 물어보자니 뭔가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같이 들어도 가끔 헷갈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물은 마셔도 된다 그랬어. 이런 걸로 투닥투닥 하다가 선생님 하고 스테이션으로 또 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시술은 준비하기 전후의 주의사항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젊으신 분이어도 시술 전이라 긴장도 하셨을 거고, 처음 하는 시술이라면 당연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언제든지 스테이션으로 나와서 꼭 물어봐 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꼭 여쭤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항암하시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암 치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암 치료잖아요. 혹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환우분들이 요런 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항암 치료할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오심이나 구토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작용은 같은 항암제를 투여하더라도 환자분마다 다르게 나타나긴 해요.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멀쩡해요. 라고 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항암제가 투약되는 내내 오심 구토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간혹 다른 약을 많이 맞으면 몸에 안 좋다 하시면서 울렁거려도 참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항암 주사하기 전에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뭐 전처치 약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심이 있다면 주저 말고 간호사에게 말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항암을 하러 입원하실 때 이 기록들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꼭 말씀드려서 가능한 한 편한 상태에서 항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환우분들 오심 있을 때 조금 해소할 만한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물론 효과가 다 다르긴 하지만 오심이 심하다면 얼음팩을 좀 대고 있거나 뭐 마른 과자 같은 걸 좀 씹으시면 좀 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얼음팩은 뭐 어디다가 대면 좋을까요? 뭐 그냥 어깨에 끼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있고 시원하게. 아니면 얼음을 진짜 사가지고 입에 물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오심 외에도 구내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구내염은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퇴원 후에 예방적으로라도 각을 잘 하시고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시고 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글은 혹시 그 처방해 주시는 가글로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시중에 파는 제품도 괜찮을까요? 뭐 병원에서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해 주시는 가글이 좋긴 하겠죠? 네, 혹시나 퇴원 시에 안 받으셨다면 시중에 파는 가글이라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항암하시면서 손발 저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 세 번째로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손발 저림인데요. 보호자분이 계시다면 좀 순환을 좀 개선을 위해서 옆에서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화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샤워할 때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상처가 있는지 평소에 잘 확인해 보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추운 날씨에는 좀 보온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면 손발 저림은 특히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부작용들 말고도 입원 중에 또 어떤 부분 관리 잘 하면 좋을까요? 아마노분들에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암성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통증. 근데 이게 또 한국인의 특성인지 그 통증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은 통증이 심한데도 혹시나 병이 더 나빠졌을까봐 무섭다고 또 숨기다가 나중에서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미리 알았다면은 그 약을 좀 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통증을 어떻게 참으셨을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그런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은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죠? 네,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저 말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보통 통증은 점수로 많이 표현하도록 하는데요. 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아팠는지, 뭐 진통제를 먹으면 몇 점 정도로 좀 줄었는지 표현해 주시면 저희도 통증 관리하는데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통제도 그렇고 살짝 수면제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많이 먹으면 뭐 중독된다, 뭐 내성 생겨서 안 듣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혹시 진통제 말고도 통증을 조금 적게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진통제 외에도 환자분들이 뭐 통증이 좀 경감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팩 좀 데워드리면 통증이 좀 줄어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경구 진통제 외에도 뭐 피부에 붙이는 진통제 아니면은 그 혀 밑으로 녹여 먹는 진통제도 있고 다양한 음.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진통제를 먹고 너무 가라앉거나 너무 졸음이 온다 하는 데 기분이 든다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이 뭔가 이게 참는 게 미덕이다. 막, 이 정도도 못 참어? 뭐, 요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통증을 굉장히 잘 참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환우분들은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통증은 절대 가능하면 참지 마시고, 이제 통증 느껴지셨을 때 의료진 분들께 꼭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말해주세요. 네, 항암 치료 중에는 입맛도 조금 떨어지잖아요. 뭐 오심이나 맞아요. 구토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가끔 저희 센터에도 남들은 항암하면 죄다 토하고 못 먹고 한다는데 전 아무렇지도 않아서 입원해서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쪘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 입맛이 조금 없어지셔서 요럴 때 혹시 병원 밥 말고 그나마 좀 땡기는 음식을 사다가 그 병실에서 먹는 거는 괜찮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뭐 백혈구 수치가 많이 저하돼가지고 적윤식을 먹는 경우나 아니면 그 외에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식이나 아니면 뭐 저염식, 간경변식, 뭐 신부전식과 같은 뭐 치료식에 처방되지 않는다면은 뭐 병원밥 대신 사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이럴 경우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식사 취소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면회 가면은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드시고 싶으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다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나온 병원밥을 먹은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근데 괜히 입원한 사람 밥을 이렇게 좀 뺏어 먹는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이게 선생님들 안 보이시게 커튼 치고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또 병원 밥이 이상하게 반찬에 비해 밥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밥 한 공기로 그냥 집 반찬 가져다가 이제 반씩 나눠 먹고 뭐 그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건 여담이었고요. 네, 치료를 마치면 이제 또 퇴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퇴원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퇴원은 보통 항암 치료 끝나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끝나는 날 퇴원이 가능한데요. 퇴원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서 퇴원 처방을 발행하게 돼요. 그 퇴원 약이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퇴원하기 전날 간호사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쭤보러 갈 거예요. 아, 그럼 그때 뭐 보험 청구 서류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뭐 아니면 변비약 좀 주실 수 있어요? 하고 요청 드리고 그러는 거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퇴원 당일날도 가능하지만 뭐 전날 퇴원 조사할 때 한꺼번에 알려주시면 퇴원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통 첫 항암일 경우에는 그 울렁거리지 말라고 항구토제나 변비약이나 뭐 지사제, 가글 같은 항암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그 상비약 등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변비랑 그 설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그때그때 변비약 먹었다, 지사제 먹었다가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증상이 심하면은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겠지만 네네. 일단은 상비약이 있다면 상비약으로 조절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퇴원하려고 이게 뭔가 퇴원 처방 났다 그래서 아, 내일 퇴원하신대요 했는데 또 퇴원이 미뤄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혹시 왜 그런 걸까요? 퇴원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하고 집중 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뭐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퇴원이 미뤄질 수는 있어요. 아, 네. 퇴원 후에 부작용이나 어떤 다른 증상 등으로도 또 힘드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럴 때 보통 이제 환우분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당장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쵸.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많이 글을 올리시는데 혹시 병동에 전화를 해서 간호사 선생님들께 문의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퇴원할 때는 병동 번호도 직접 같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전화하실 때 환자분 생년월일 아니면은 그 병원 등록 번호를 같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게 환자분 기록을 찾아보고 그에 맞게 전화로 안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 분들께 여쭤보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퇴원하셨을 때 번호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혹시 퇴원하시고 어디 좀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외래만 또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병동에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원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가 또 교수님 회진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저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또 다 달라가지고 대충 언제쯤 오신다 뭐 요런 게 뭐 있나요? 그 회진 시간은 사실 교수님마다 외래 시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회진 시간은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직접 알 수 있고 또 환자분도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회진 전에는 병동 밖으로 멀리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꼭 이게 아침에 화장실 가거나 그랬을 때 회진을 오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막 혹시라도 회진 전에 자리에 안 계시게 되면은 담당 간호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꼭 개인 핸드폰을 들고 가주세요. 그래야 만약에 담당 교수님이 회진 오시면 저희가 바로 환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병실로 오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눈 수술을 하셔서 입원을 하셨을 텐데, 이제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환자가 자리에 없다고. 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막 병원에서 방송 뭐, 환자를 찾습니다. 막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네.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수액을 다 맞으셔가지고 라인 제거하시고, 이제 머리 좀 감자 해서 샤워실에 가셨던 건데, 이게 물소리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신 거죠. 이제, 근데 또, 아무도 병동 샤워실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네,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네, 다인실의 경우에는 이제 또 내 자리가 어디냐? 요것도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5인실이나 6인실은 또 가운데 자리를 조금 많이 불편해들 하시잖아요. 네. 혹시 그 병실 자리가 배치되는 기준, 요런 것도 혹시 있나요? 사실 가운데 자리를 많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선호하시는 자리가 주로 창가 자리긴 해요. 그쵸, 네. 근데 이번 업무과에서 병실하고 환자를 배치하는 거라서 저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리고 뭐 자리 이동은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어서
1인실이나 2인실에 계신 환자분들이 6인실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리 이동 신청을 미리 받고 있고요. 아니면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병실 자리가 나는 대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자리 이동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환우분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균에 감염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내가 원해서 간 1인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1인실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충분히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역격리, 그러니까 환자분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1인실을 가시게 되면 1인실 비용을 그대로 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인실 이용료를 전부 내진 않고 있어요. 그게 또 다 다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께서 또 의료진분들 바쁜데 방해될까 봐 요런 거 말하긴 좀 부끄러운데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지금 변비기가 좀 있는데 말할까 말까 막 이런 거가 좀 마음에만 가지고 계신 말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물론 주저 말고 저희는 회진 씨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변비 같은 것도 증상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갑자기 안 아팠던 곳이었는데 통증이 새로 생겼다 하시면 숨기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게 참 회진 오시면 이거 여쭤봐야지 해도 막상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까먹고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또 이제 병실 나가실 때 교수님을 잡아서 여쭤볼까 말까 저부터는 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당당히 주치의 선생님을 잡고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혹시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환우분들은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데 병원 특성상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이요. 외래 날짜 조정? 외래 날짜 조정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네네. 예를 들면 해당 진료일에 환자들이 몰려 있을 경우에는 원하시는 시간대에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특히 잡아야 할 외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는 같은 날 몰아서 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얼마나 머리 굴리고 애쓰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진료가 맨날 있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있는 시간 있고 없는 시간 있고 하시니까 맞아요. 예약 잡는 게 확실히 까다로울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우리 환우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 이제 돌봄 제공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일하면서 너무도 평범하고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암 환자가 되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고 화도 나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싶기도 하고 항암 치료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내가 해야 한다니 낯설기만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또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주로 인터넷뿐이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료진은 항상 환자분들 옆에 있고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같은 편에서 싸우고 있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담당 의료진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편에서 든든한 지원군 되어주고 계시니까요. 항상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청취자분들도 더욱 힘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병원 생활 이야기, 이게 되게 뭔가 취조하듯이 질문만 드린 것 같아요. 또 너무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수호천사님 이야기도 한번 청해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간호사로 환우분들 곁을 지키면서, 기억에 남는 환우분 있으실까요? 네. 진단받을 때부터 치료받는 내내 저희 병동에서 입원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네. 약 2년 정도를 매 2, 3주마다 봐왔던 환자분이기에 정도 많이 들기도 했고 또 한 예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일할 때면 속 버린다고 편의점 가보니까 바나나 우유 많이 사 먹길래 선생님 주려고 사왔다면서 수줍게 내밀던 따뜻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감동이네요, 바나나 우유. 네, 맞아요. 진단받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항암 치료도 되게 힘드셨을 텐데 입원할 때면 저 멀리서부터 입원 왔다고 손 흔들면서 오시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해요. 네.
2년 동안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드셨는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신다고 또 마지막 항암 치료 받으러 왔다고 해맑게 웃으시던 모습에서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수호천사님 생각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고 또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셔서 아마 잘 이겨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지금 퇴근하시고 들려주셨어요. 나이트 근무를 서시고 살짝 주무시고 오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쉽네요. 네. 정말 시간 금방 지나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암토킹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환우분 혹은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간호사인 제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환우분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카페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의 장, 소통의 장소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암토킹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스피커 밖에서 멀리서나마 환우분들이 사연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응원하는 간호사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호천사님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의료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일도 무척 많으시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분들 생각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잃지 마시고 암 경험자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럼 수호천사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Q&A 시간입니다. 희망정보교육센터 자문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답변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식사 방법과 관련해서 평소 궁금하셨거나 또 해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댓글 또는 010-8355-338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에 즙을 내서 며칠 동안 보관하면서 먹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당근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하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의 영양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더 잘 흡수되려면 당근즙에 샐러드용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정도 넣어서 드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나나를 한번 사놓으면 금방 물러서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바나나는 실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냉장고 말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바나나처럼 얼었을 때 다시 녹여야만 껍질이 벗겨지는 과일은 냉동실에 넣기 전에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 상태로만 냉동하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채소를 데칠 때 차가운 물에 식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시금치 같은 나물류는 뜨거운 물에 데치신 후에 얼른 차가운 물에 넣어서 식혀주셔야 열에 의한 영양소 파괴가 덜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브로콜리나 당근처럼 좀 단단한 채소들은 차가운 물에 넣지 마시고 오히려 또 펼쳐서 식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의 영양 Q&A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병 생활 중 식사 방법과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준비한 내용이 청취자분들의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되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에도 영양 Q&A는 계속되니까요. 식사와 영양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 또는 010-8355-338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 화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 제목 참나무 젊어서나 늙어서나
저기 저 참나무같이 내 삶을 살아라. 봄에는 싱싱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더욱더 황금빛이 되고 마침내 잎사귀 모두 떨어지면 보라, 줄기와 가지만으로 버티어선 저 힘찬 발가벗은 몸을. 알프레드 테니슨, 즈음. 오늘의 암토킹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대학병원 안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수호천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의료진인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한 오늘의 초대석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암토킹으로 보내주시는 사연은요, 1년 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010-8355-3381로 문자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희망정보교육센터를 검색하셔서 채팅 보내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그램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이야기 등 보내주시면 암토킹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소정의 상품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올여름이 엄청 덥다고 하더니 낮은 벌써부터 정말 뜨겁더라고요.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더욱 더운 느낌인데요. 이럴수록 체력관리 신경 써주시고 물도 많이 드셔서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토킹은요, 다음 화에도 유익하고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린디였습니다.